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들의 이민 단속 협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학교 내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프리페이드 카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장 당선을 선언하던 선관위가 하루 만에 당선 무효 처리를 하면서 뉴저지 한인 상록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0년에서 12년 기간 동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드리머들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민 문제로 씨름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의회에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민 정책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앞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영구적인 드리머 구제를 담은 이민 절충안을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에 나왔습니다. 영구적인 드리머 구제가 시민권 부여 계획임을 확인한 셈입니다. 하지만 행정부와 공화당은 드리머에 시민권을 주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와 국경 보안 강화 예산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악관의 절충안을 전달받은 의회는 곧바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당근과 채찍으로 주정부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른바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의 이민 단속 협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법무부는 24일 뉴욕과 시카고, LA 등 23개 도시에 서한을 보내 이들 도시들이 얼마나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문건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 로컬 정부의 연방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주정부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방편으로 연방 지원금 중단 압박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만약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연방법을 어긴다면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이민자 보호 도시를 돕는 정치인들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토머스 호먼 IC 국장 대행은 기소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24일로 예정돼 있었던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은 법무부에 이 같은 조치 소식이 알려진 후 전격 철회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학교 내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목소리는 말만 시끄러웠지 빈 수레나 다름없습니다. 23일 켄터키주의 한 고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습니다. 전날인 22일에는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의 한 고교 카페테리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소녀가 부상당했으며, 같은 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학교 주차장에서도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는 아이오와주의 스쿨버스, 남가주의 대학 캠퍼스, 시애틀의 한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올 들어 23일까지 총 11건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현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총 50건에 달합니다. 이틀에 한 번꼴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다면 거의 매일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일에는 15세 남녀 학생 2명이 희생돼 올해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교내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총
총기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차례 대형 총격 사건을 겪은 후 둔감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19개 주는 교내 총격 사건을 대비한 계획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프리페이드 카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프리페이드 카드 방식이 효율적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프리페이드 카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4개 대학 10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과에 따라 이 같은 프로그램은 확대 시행됩니다. 프리페이드 방식은 학자금 대출을 받기로 결정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프리페이드 카드를 통해 지불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재 및 식재료 구입, 렌트 지불 등을 프리페이드 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프리페이드 카드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학생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게 되는 지출 내역이 학자금 대출업체와 연방정부도 똑같이 전송되고 이때 카드 사용 내역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프리페이드 카드는 이르면 올해 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연방통신위원회가 폐기한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해 뉴욕주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뉴욕주는 자체적으로 망 중립성을 시행키로 결정했습니다. 24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망 중립성 원칙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FCC의 망 중립성 정책 폐기 결정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들은 뉴욕주에서 콘텐츠와 상관없이 웹 트래픽을 공정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망 중립성과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망 중립성 정책은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제로 분류해 AT&T, 컴캐스트, 버라이전 등이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체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FCC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트래픽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특정 트래픽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망 중립성을 시행하는 주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뉴욕주에 앞서서는 몬태나주가 자체적인 망 중립성 시행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의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장 당선을 선언하던 선관위가 하루 만에 당선 무효 처리를 하면서 사태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치달을 전망입니다. 24일 뉴저지 한인 상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총회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 투표자들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다시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회장 선거가 치러지던 23일 경찰 입회하에 실시된 선거 직후 권 회장의 당선을 공식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당선 무효라고 번복한 것입니다. 선관위 신 위원장은 선거에 참여한 이사들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자격이 없는 만큼 선거는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은 7년 전부터 이사들은 관행상 인준을 받지 않고도 이사회비만 납부하면 이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권영진 회장에게 투표에서 패한 박재희 후보는 권 회장이 선거 무효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건축기금 문제를 놓고 시작된 내분이 회장 선거를 거치며 법정 소송전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이주 영주권자 등도 한국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도 많은데요. 반환 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5일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급권 소멸 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켰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자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사망이나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 그 밖에 반환 일시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이전과 같은 5년입니다. 공단 측은 또 국외 이주 등으로 5년 안에 반환 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 권리는 소멸되지만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 일시금 청구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인 여성 조영글 씨가 600여 편의 작품과 경쟁을 벌여 AT&T 필름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아카데미 어워드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에도 올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7 AT&T 영화제에서 한인 여성 조영글 씨가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딜리버리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출품한 조 씨는 총 664편의 작품과 경쟁을 벌여 1만 달러의 상금과 함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And when I got the first phone call from Sean, I actually ignored it because I thought it was a spam. Yeah. That means I could never imagine I would go this far. So I feel I'm honored, super honored to be here with. 3분 50초 분량의 이 영상은 기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성별, 신장, 성격까지 주문대로 제작한 맞춤 영화기를 택배 상자에 실어 배송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협받는 생명 존엄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조영글 씨가 졸업 프로젝트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이 딜리버리는 44회 학생 아카데미상과 어도비 디자인상, 유러피언 촬영 감독상, 베를린 플래시 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조 씨의 작품은 90회 오스카 아카데미 어워드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도 올라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의 병원들이 진료시설 및 서비스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뉴저지주 병원들은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받았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인근 한인들이 많이 찾는 종합병원들이 평가에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전국 3,600여 개 병원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지역의 한인 밀집 지역 내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5점 만점에 1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롱아일랜드 매나셋의 놀쇼 병원만이 별 3개를 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플로싱 병원과 엘러머스트 병원,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은 최하점인 별 1개를 받았습니다. 진료시설 및 서비스 분야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맨해튼의 NYU 대학병원과 하스피럴 포 스페셜 설저리 등 단 2곳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경우에는 주내 병원들이 대부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네게 홀리네임 병원은 등급이 한 단계 더 올라서면서 지난해 별 4개에서 올해 별 5개 만점을 받았습니다. 모리스타운 메디컬 센터와 세인트 루크스 병원 워렌 분원도 한 점을 추가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잉그루드 병원과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는 별 3개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진료 및 시설 안전성, 진료 서비스 질 대비 비용 가치,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여부, 응급실 대기 시간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타인종들이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인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타인종들의 취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LA 한인사회 창업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타인종들이 한인타운의 주 고객층으로 급부상하면서 기존 한인 고객 위주의 비즈니스보단 다양성을 중시하고 이를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종 공략을 목표로 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지며 창업 예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이제 한인타운에서 오픈하는 프랜차이즈 업소보다는 다민족, 다주류 사회에 이제 참여해서 그쪽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런 업소를 저희가 이제 골랐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 브랜드만의 독창성과 다양성은 주류 시장 공략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에서 워낙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여러 인종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디저트 브랜드들이 또 많이 진출을 하는 것 같고요. 한국의 이런 디저트가 굉장히 팬시하고 또 트렌디하기 때문에 미국 이 시장에서도 되게 많이 이렇게 시장성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 중심부에 입점을 하면서 다양한 인종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인기를 입증을 받음에 따라서 한인들 중에 좋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스트리트 추러스가 좋은 투자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엔 경쟁력을 인정받은 한국 업체들이 미국 내 대형 마켓으로 진출하는 등 성공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에서도 창업 엑스포를 통해 한인 창업 희망자들이 가맹 계약을 맺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종 고객을 타깃으로 한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장세가 이어지며 한인들에게 성공 창업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 대중교통 이용이 지난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 대중교통 탑승 횟수는 3억 9,740만 건으로 지난 5년 동안 15% 감소했으며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이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대중교통 이용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트로버스와 지하철 이용률도 지난 5년 동안 20%가량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성에 대한 문제점까지 불거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메트로 당국은 170개의 노선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러싱고교에서 근무했던 한인 옥교사가 부당한 징계를 이유로 뉴욕시 교육국과 학교장, 교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옥교사는 학생 성적을 부풀리라는 교장의 암묵적 지시에 반발했다가 오히려 강제 전근 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장은 교사들에게 시교육국이 매년 주최하는 교사 설베이에서 학교에 높은 점수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교사직 유지가 위험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년간 법원 소환장의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결과 큰 성과가 있었다며 확대 시행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법원 소환장의 휴대폰 연락처를 게재할 경우 법원 출두 일정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소환장을 받은 시민 약 26만 7,800명 중 10만 7천 명만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못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포토튼의 시 교정국 훈련시설을 건립하려는 뉴욕시의 계획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은 최근 빌드 블라지오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포토튼에 추진되고 있는 교정국 훈련시설과 시 소방국의 풍력 발전용 터빈 설치 계획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정국의 피터 스런 공보 담당은 교도소 이전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샵라이트 매장 안내데스크에서 미리 발급받은 키즈클럽 카드를 제시하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무려 과일이 제공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매장에서 시행되며 보호자 동반이어야 하고 사과, 오렌지, 바나나 등 지정된 과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샵라이트 측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매장 위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춥지 않은 날씨에 아주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포근하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포근한 날씨이지만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